안녕하세요. 다 함께 만드는 선거 강사 이용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인구의 4.8%인 246만 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살펴보면 꾸준히 외국인 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일자리, 유학 등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외국인 선거권,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에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인데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지역의 대표 등을 뽑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다음 4가지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 선거인에게 주어지는 각 표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평등선거, 내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선거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선거,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취지에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의 선거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만 18세가 넘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해 사는 지역의 대표와 의회 의원,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서울 기준으로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 의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투표권이 없었다는 답도 많았지만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지 몰랐다는 답도 21%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니면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하셨나요? 여러분이 친구를 초대하고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구 A는 관심이 없는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 B는 늘 참여를 하죠. 그럼 음식 메뉴를 정할 때 여러분은 A, B, 누구를 위한 메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만든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사람을 위한 공약을 만들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외국인 선거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투표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이수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투표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구 알려줄 사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로 알리라고 해요. 우리는 선거의 전문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 알려줄게요. 우리나라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구시군의 장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요.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많은 선거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가짜뉴스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따져보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 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이때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시작해요.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아, 선거는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과정마다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거는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과정마다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협조해서 진행되고, 국민들도 투표사무원이나 개표사무원 등 과정에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선거가 공정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투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데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선거일이 언제인지 체크하고, 두 번째, 투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 알아둬요. 세 번째,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잠깐!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완벽해요. 날짜, 장소, 시간 모두 체크 완료. 신분증도 챙겼으니 이제 투표소로 가볼까요? 투표소에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투표소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줘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 용지를 받으면 비어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 있는 투표 전용 도장으로 투표용지에 찍어요.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났으니 투표소를 나가면 돼요. 여기서 잠깐! 소중한 한 표, 잘못된 방법으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하고, 투표용지마다 투표 도장은 한 번 기표칸 안에 찍어야 해요. 전용 도장 외에 다른 펜이나 도장으로 한 표시는 무효가 되며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또 여러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 도장을 찍거나 투표 도장을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니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활용해요. 몇 번 후보자를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해요. 더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는 몇 번 접어야 해요?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접으면 됩니다. 기표소에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투표소에는 초등학교까지의 어린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초등학생은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세상, 올바른 투표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요. 투표하는 방법 영상으로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기 때문에 총 7장의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투표용지가 많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1차, 2차에 나누어 받아 투표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투표용지 색깔이 모두 다르죠?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다르게 가로로 길게 생겼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뽑는 사람이 많은 만큼 투표용지도 많고 투표하는 방법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실제 다문화 유권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똑똑한 유권자 되기 투표 절차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지산입니다. 올해 23살이고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방글라데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복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군대에 자진 입대하였고 2023년에 무사히 전역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참여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20살 때 첫 선거를 해봤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 손으로 누군가를 뽑는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나요? 먼저 선거일과 시간을 확인을 하였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선거마다 뽑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내가 뽑아야 되는 후보자가 몇 명인지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투표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별로 후보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정보와 선거 정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첫 투표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와서 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투표할 때 가장 유의했던 점이 있나요?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에게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뽑고 싶은 후보자 옆에 투표 도장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잘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를 한 장을 받는데요.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여러 장을 받습니다. 2번에 나누어서 받았는데 혹시 한 번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지방선거 때는 2번 받아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우리 동네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통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바른 선거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 유권자 되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은 똑똑한 유권자 되기 선거 정책과 공약을 보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는 올해 17년 됐고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출생 국가에서 투표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리핀에 살 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참여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저도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육아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후보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요새는
유튜브나 SNS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출처를 알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고 여러 의견을 비교해보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확인했나요? 선거 때가 되면 거리에 후보자들 얼굴도 보이고 집으로 선거 공보가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고민했습니다.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들이 세금을 잘 내는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TV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투표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뽑힌 사람들이 자신의 공약을 잘 실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나아질 거고 그럼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당선된 후보자가 본인이 약속한 공약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 꼭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세요. 먼저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뽑히면 어떤 일을 할 건지 살펴봐 주세요. 좀 전에 파티 음식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은 파티에 가셔서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된 안내부를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벽보도 살펴보시고 TV 토론회도 보시고 후보자 안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유튜브, SNS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전부 사실일까요? 이 사진 장면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퍼졌던 가짜 사진 자료입니다. 이처럼 요즘은 AI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은데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선거에 관한 정보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 그건 무엇보다 유권자인 우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허위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에게 강하게 처벌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니 다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선거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다양한 뉴스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를 하셨다고요? 이제 개표가 남았습니다. 개표 장면, 영상으로 보실까요? 우리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담긴 투표함. 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면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개표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려줄게요. 투표함은 누가 옮기나요? 투표소의 투표함은 그 투표소를 관리한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투표 과정을 지켜본 투표 참관인들이 개표소로 옮겨요. 개표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선거의 전체 과정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또한 주관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직원을 중심으로 개표 사무를 보는 개표사무원,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개표 참관인, 그리고 개표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협조 요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표의 전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투표함은 누가 열어서 투표지를 꺼내나요?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함을 열도록 하면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 사무원이 투표함을 여는 곳, 계안부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넣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러 선거의 투표지를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이 투표지들을 선거별로 나누어야 표를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투표지를 선거별로 나누어 다음 부서로 넘겨요.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는 무엇인가요? 이 많은 투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누는 기계인데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해요.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또는 정당별로 투표지를 구분해서 지정된 공간에 모으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고무줄로 묶어서 다음 부서로 넘기죠.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왜 다시 세는 건가요?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구분할 뿐이에요. 그 투표지를 정확하게 세고 투표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여기서 해요. 돈 세는 기계처럼 보이는 저 기계는 돈이 아니라 투표지를 세고 동시에 그 투표지가 제대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해요. 해당 후보자란에 기표가 되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 중에서는 무효표가 있는데요. 앞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안타깝게도 그런 무효표가 개표소에서 많이 보이는데 무효표끼리 모아 다른 투표지들과 함께 다음 부서로 넘겨요. 저기에 있는 위원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투표지를 센 결과를 적는 표를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개표가 제대로 됐는지 특히 무효표도 다시 확인해요. 단계별로 여러 번 확인하는 거죠. 위원장이 읽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장이 확인이 끝난 개표 상황표를 읽으면 개표 시스템에 입력해서 인터넷으로 공개해요. 개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요? 네, 그래서 개표 결과를 TV 개표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개표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아, 개표 과정이 이렇군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표를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많네요. 거기다 확인 절차와 공개까지. 개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든든하네요.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네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뽑힌 사람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그동안 선거를 살펴보니 귀화해서 국적 취득 후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후보자가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잘 알게 되셨나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줄 사람이 누군지 좋은 선택 해주실 거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같이 볼게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나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명단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 기간에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기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아이까지는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표소에는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비밀선거 원칙.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 나보다 투표 용지를 적게 받았다고 하네요.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죠? 투표용지 개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통상 투표용지가 7장이지만 세종시와 제주도는 전국 다른 시도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4장, 5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 1장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투표용지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정당 활동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이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